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노인 요양원에서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처럼 집단 감염이 더 번질지 우려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연 변이가 불과 2달 만에 100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는 변이 속도가 이례적으로 빠른 것으로 더 센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 전역을 감염증 위험정보 레벨 2로 지정했습니다. 외교부는 주한 일본 대사를 조치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6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어제 하루 코로나19에 감염된 환자가 518명 늘고 사망자도 7명 더 생겼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현재까지 국내 확진자는 모두 6,284명, 사망자는 42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구 지역 확산세는 계속돼서 367명이 추가되면서 누적 환자가 4,693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도 123명이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누적 확진자는 984명이 됐습니다. 이 밖에도 경기 10명, 충남 4명, 경남과 부산, 충북에서 3명씩 늘었고 서울, 대전, 강원에서 각각 2명이 추가 발생했습니다. 격리 해제도 20명이 추가돼서 모두 108명으로 늘었습니다. 경북 봉화군에 있는 노인 요양원에서 49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습니다. 청도 대남병원처럼 집단 감염이 발생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요양원 문이 굳게 닫혀 있고 공터에는 차량이 빼곡히 주차돼 있습니다. 무더기로 확진자가 발생하자 방역당국은 요양원 출입을 통째로 차단했습니다. 확진 판정을 받은 입소자와 직원들은 요양원 2층 별도 공간에서 격리 중에 있습니다. 앞서 요양원에서 있던 80대 노인 2명이 평소 앓던 질환 치료를 위해 봉화해성병원을 찾았다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어 방역당국이 요양원 입소자와 직원 등 116명을 검사해보니 환자가 줄줄이 나온 겁니다. 특히 이곳은 면역력이 떨어진 노인이 많아 증세가 급격히 나빠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집단 감염 사태에 현장에서는 대응이 미비하다는 불안 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가 연못집이니까 와서 소독은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소독도 안 한다니까 와서 묻지도 안 하고 내가 이제 신고하니까 그 다음에서 놀래서 쫓아오는 거예요. 환자가 속출하자 경상북도는 사회복지생활시설 518곳을 코호트 격리하기로 했습니다. 격리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2일까지 2주간으로 입소자들은 외부 출입을 할 수 없고 종사자들도 7일간 외출과 퇴근을 금지하고 일주일씩 2교대 근무를 합니다. 월요일부터 2주간 코호트 격리.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동 자체가 안 되고 종사자들 출퇴근을 못하게 합니다. 종사자들이 그 시설 내에서 잠을 자고 근무할 수 있도록. 확진 환자가 무더기로 발생하면서 방역당국은 생활 밀집시설 발병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경남 창녕군에 있는 노래방에서 잇따라 코로나19 환자가 나와서 지역사회를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처음 양성 판정을 받은 직원이 애초 노래방에서 일한다는 사실을 숨겨서 방역당국 조사에 혼선이 빚어졌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다른 지역에 있는 사장을 대신해 60대 여성이 관리하던 동전 노래방입니다. 지난달 23일에 첫 호흡기 증상을 느낀 이 여성은 25일까지 일하다 몸이 아파 26일부터 노래방 문을 닫았고 28일에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보건당국에 노래방에서 일한 사실은 숨겼습니다. 왜 진술을 이렇게 조금만 하셨는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희가 더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물론 그 부분들은 지금 계속 추가로 역학조사를 통해서 확인하려고. 하루 뒤인 지난달 29일 같은 지역에서 30대 남성 A씨가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 날인 지난 1일에는 A씨 친구도 양성 판정이 나왔습니다. 역학조사 과정에서 A씨 친구는 지난달 17일에 해당 노래방을 찾은 거로 확인됐습니다. 애초 진술이 없어 노래방에 주목하지 않았던 보건당국은 지난 2일에서야 이런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15일부터 25일 사이
노래방을 방문한 사람들을 재난 문자 등으로 수소문했습니다. 지금까지 모두 195명이 자진 신고해 검사를 진행했더니 여기서 3명이 더 감염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노래방이 사흘이나 지체돼 파악되면서 감염 경로 확인과 추가 전파를 막기 위한 조사에 본선이 빚어졌습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오는 8일로 예정된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의 자가격리 해제를 놓고 대구시와 방역당국이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어떤 이유인지 권남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핵심은 격리 해제 기준 문제입니다. 기준대로 적용하라는 게 방역당국, 못한다는 게 대구시입니다. 방역당국이 제시하는 확진 환자 격리 해제 기준은 이렇습니다. 증상이 호전된 상태에서 바이러스 검사를 2회 시행해 모두 음성이 나온 경우, 또 검사를 받지 않더라도 발병일로부터 3주간 격리 상태에 있을 때입니다. 당국은 최근 지침을 개정하면서 3주간 격리 부분을 새로 추가했습니다.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한 건데 이에 따라 현재 자가 격리 중인 신천지 대구교회 교인의 자가 격리를 3주 시점에 맞춰 해제하라고 강조합니다. 발병일로부터 거의 3주가 되면 바이러스 양 자체가 거의 발견이 안 될 정도로 아예 발견이 안 되거나 의미 없는 정도 수준까지 떨어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검사 없이도 격리 해제를 할 수 있고. 그러나 권영진 대구시장은 반드시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해제할 수 있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을 통한 환자 발생이 워낙 많았던 터라 완벽을 기하겠다는 뜻으로 보입니다. 신천지 교인들의 지금 확진율이 좀 떨어지곤 있다 손 치더라도 고위험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신천지 교인들께서 자가격리에서 해제되시려면 반드시 검사를 받으시고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앞서 방역당국은 전체 교인에 대한 검사도 거의 끝난 만큼 방역 체계를 전환해 유증상자 중심의 검사를 확대하겠다고 발표까지 한 상황. 때문에 지침대로 시행할 것을 대구시에 재검토까지 요청했는데 중대본에 공문을 받는다 해도 격리 해제 주체가 결국 시에 있는 만큼 8일로 예정된 격리 해제가 제대로 이뤄질지는 미지수입니다. YTN 권남기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돌연변이가 불과 2달 만에 100건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처럼 빠른 변이가 계속되면 바이러스의 독성이 더 강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소라 기자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정보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공개한 세계보건기구의 정보 공유 사이트입니다. 확진 환자 138명에게서 얻은 바이러스 유전자 정보가 등록돼 있습니다. 이 정보를 바탕으로 최근 미국 연구진이 지난 1월 초 중국 우한에서 수집된 바이러스와 2월까지 전 세계에서 수집된 바이러스 86개를 비교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불과 2달 만에 돌연변이 93건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거는 되게 어브노멀한 케이스인데 이 논문대로라면 2달 안에 이렇게 많이 생기는 거는 사실은 엄청난 거죠. 생길 수는 있는데 너무 빠르게 생겨요, 변이가. 특히 이 가운데 3개는 전파력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는 수용체 결합 부위에서 일어났습니다. 만약 바이러스와 인간 세포의 결합력을 높이는 방향으로 변이가 일어났다면 전파력이 더 세지거나 재감염까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숙주에서 쾌적으로 살아남을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그거를 점점 찾아나가는 거죠, 바이러스가. 뮤테이션에 의해서 그 세포랑 달라붙는 정도가 굉장히 강해져 갖고 쉽게 세포 안으로 들어올 수도 있고요. 돌연변이의 특성에 따라서는 독성이 더 강화될 수 있고 치사율까지 높일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때문에 예상 밖으로 많은 돌연변이가 코로나19 사태를 어떤 방향으로 끌고 갈지 현재로선 섣불리 판단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입니다. YTN 사이언스 최소라입니다. 일본 외무성이 코로나19 확산을 이유로 제주도를 포함한 한국 전역에 대해 불효불급한 방문을 자제할 것을 요구하는 감염증 위험 정보 레벨 2로 지정했습니다.
그동안 일본은 대구와 경산, 청도 등 9곳을 제외한 한국의 다른 지역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의를 요구하는 레벨 1으로 지정했다가 이번에 주의 등급을 한 단계 높였습니다. 일본 외무성은 대구와 경북 경산, 청도, 안동, 영천, 칠곡, 의성, 성주, 군위 9곳은 방문 금지 권고의 레벨 3를 유지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한국, 중국 입국자는 2주간 지정 장소 대기, 한국, 중국 출발 항공기는 나리타 간사이 공항으로 한정하고 한국과 이란 내 입국 거부 지역 추가 등의 입국 규제 강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일본 정부가 사실상 한국발 입국을 금지하는 강수를 둔 것에 대해 우리 정부가 즉각 대응에 들어갔습니다. 외교부는 밤늦게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불러 일본 측에 설명을 공식 요구했고 대사를 초치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입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일본 정부가 한국발 입국자 2주 격리 방침을 발표하자마자 외교부는 소마 히로이사 주한 일본 대사관 총괄 공사를 청사로 불러들였습니다. 일본의 발표에 불분명한 점이 있어 설명을 듣겠다는 이유였지만 실은 일본의 조치에 강한 유감을 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실제로 일본 정부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이번 조치를 결정했고 아베 총리 발표가 끝난 뒤에야 도쿄에서 외교 경로로 설명했습니다. 일본의 이번 조치로 일본을 방문하는 우리 국민은 더욱 급감하고 한일 교류도 위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재작년 우리 국민 753만여 명이 일본을 찾았지만 양국 관계가 좋지 않았던 지난해에는 558만여 명으로 크게 줄었습니다. 더 큰 걱정거리는 일본의 조치가 다른 선진국의 한국인 입국 제한까지 연쇄 자극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외교부는 그간 전염병 대응 능력이 약한 소규모 섬나라나 개발도상국들이 한국인 입국 제한을 해왔다고 설명해왔습니다. 여러 외교장관들의 얘기가 스스로의 방역 체계가 너무 허술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렇게 투박하게 막을 수가 없다. 하지만 앞서 방역 선진국인 호주에 이어 일본까지 사실상 한국인 입국 금지에 나서면서 미국 등 규제를 미루고 있는 다른 국가에도 영향을 줄 거란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외교부는 오늘 도미타고지 주한 일본 대사를 초치해 이번 조치에 대해 강력히 항의할 예정입니다. 또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주한 외교단을 불러서 우리 정부의 코로나19 대응 노력을 설명하고 입국 제한 조치를 자제해달라고 요청할 계획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 과총이 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과학기술계 학술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온라인 화상회의 클라우드 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과총은 과학기술 학술단체 운영 지원을 위한 온라인 화상회의 플랫폼을 전면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도입될 온라인 화상회의 클라우드 시스템은 PC에 설치할 필요 없이 웹 브라우저만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과총은 온라인 화상회의 활용을 원하는 학회들이 언제든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안내하고 쉽고 빠른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지원 체계를 갖출 예정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경기 지역을 제외한 전국 1,900개 하나로마트에 하루 19만 개 마스크가 공급되지만 한 사람이 한 개만 살 수 있습니다. 농협 하나로 유통은 중복 구매 확인 시스템이 마련될 때까지 이 같은 조치가 유지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확인 시스템이 갖춰진 뒤에는 일주일에 한 사람이 2개까지 살 수 있습니다. 가격은 한 개에 1,500원으로 통일된다고 하나로 유통 측은 설명했습니다. 코로나19 감염을 막기 위해서 손 씻기가 강조되고 있죠. 그런데 손 소독 못지않게 중요한 게 스마트폰 소독이라고 합니다. 정혜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생활의 필수품이 된 스마트폰. 미국 여론조사 회사에 따르면 성인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을 하루 평균 2,317회 만집니다. 잠자는 시간을 빼면 거의 20초에 한 번 꼴입니다. 아무리 손을 열심히 씻어도 스마트폰이 오염됐다면 20초 만에 다시 손이 오염되는 셈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코로나19와 같은 종류인 사스 바이러스는 시멘트 벽에서는 36시간, 플라스틱에서는 72시간 생존합니다. 반면 스마트폰 표면과 비슷한 유리 표면에서는 최장 96시간을 버팁니다. 스마트폰을 쓴다면 손을 씻듯 스마트폰도 열심히 소독하는 게 최선인 이유입니다.
우선 방수 스마트폰은 비누를 묻힌 천으로 문지른 뒤 물로 헹구고 천으로 닦으면 됩니다. 방수 기능이 없는 제품이라면 액체 소독제를 묻힌 티슈나 천 혹은 항균 물티슈로 표면을 닦아줍니다. 스마트폰 소독은 손 씻기처럼 자주 해주는 게 좋지만 적어도 하루 3번은 닦는 게 바람직하다고 방역 전문가들은 권고합니다. YTN 정혜윤입니다. 코로나19 확산세가 약간은 꺾이고 있지만 아직도 상황은 엄중합니다. 정말 중대한 분수령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빈틈없는 방역 활동, 그리고 의료진들에게 전해지는 응원의 메시지와 영상을 모아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가운데 국군 대구병원이 303개 병상 규모의 감염병 전담 병원으로 본격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갓 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장교들도 곧바로 투입돼서 중증 환자 치료에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언덕길을 따라 환자를 태운 구급차 수십 대가 줄줄이 늘어섰습니다. 입구부터 꼼꼼히 소독을 받은 뒤에야 안으로 들어가는 차량들. 대구 지역 코로나19 전담병원인 국군 대구병원에 환자들이 입원하는 모습입니다. 한 명입니까? 네. 첫날 입원한 환자만 약 50명. 상당수는 65세 이상 고령이거나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 환자입니다. 그동안 병실이 없어 집에서 머물다가 드디어 입원 치료를 받게 된 겁니다. 음압기 등을 설치해서 303명까지 입원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구조를 좀 개선했습니다. 특히 이제 오늘부터 하루에 약 50명씩 입원하게 되면 한 일주일간은 상당히 많은 환자를 하루가 다르게 늘어나는 환자를 맡기 위해 전문의 30여 명과 간호사 120명 등 300여 명의 의료진이 투입됐습니다. 갓 사관학교를 졸업한 간호장교들도 임관과 동시에 현장에 투입돼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실제로 투입 전까지 정말 많은 연습과 시뮬레이션을 거쳤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걱정했던 것보다 훨씬 더 잘해주고 있어서 군인의 한 사람으로서 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군을 대표한다는 생각으로서 진료에 최선을 다해서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구에서는 병실이 없어 자택에 머문 사람이 여전히 2,0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정부가 병상 확보에 사활을 걸고 나섰고 의료진의 헌신이 뒷받침하면서 중증 환자들에 대한 의료 공백은 줄어들 전망입니다. YTN 부정원입니다. 네, 이렇게 코로나19 확산으로 밤낮 없이 환자를 돌보는 의료진들에게 응원의 목소리가 연일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종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병원 전체가 통째로 봉쇄되는 이른바 동일 집단 격리가 된 경남 창원의 한마음병원. 환자와 의료진 등 190여 명이 외부와 단절된 채 지낸 지도 일주일이 넘었습니다. 방역복과 마스크를 한 직원들이 폐기물을 치우고 병원 구석구석을 돌며 하루 2번 소독도 합니다. 이 지금 땀입니까? 네. 이게 옷에 땀이 풀이 안 되다 보니까 안에서 거의 다 그대로 있습니다. 간호사 50명이 하루 12시간씩 2교대로 말기암 환자 등 80명을 돌보다 보니 체력은 이미 바닥난 상태. 일부는 링거를 맞아가며 환자를 돌보고 있습니다. 간호사라는 사명감으로 자원해서 남았는데 사실 솔직히 힘들지만 더 힘들어할 환자분들 생각하면서 힘내면서 최선을 다해 환자 케어 해드리고 있습니다. 감염병이 확산하면서 전국에는 이렇게 질병과 싸우는 우리의 이웃이 많습니다. 병원 밖에는 환자와 의료진 그리고 직원들을 응원하는 플래카드가 걸렸습니다. 각계각층에서는 이들에게 힘이 되라고 응원 물품을 기부하는 온정도 쏟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해서 힘쓰고 계시는 의료진들이 너무 지금 계속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근하면 힘내시라고. YTN 박종혁입니다.
공기 중 78%를 차지하는 질소에 끓는 점은 영하 196도입니다. 질소를 이 온도로 낮추게 되면 액체로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액체 질소는 순식간에 많은 걸 얼려버릴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이 특성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입니다. 오늘 오후 사이언스 투데이 궁금한 에세이에서는 액체 질소와 그 특성을 이용한 냉동 인간 기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모두 많은 시청 바랍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